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은 불안증,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불안증 혹은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불안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자식 문제라든가 혹은 교우 관계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불안증을 가지게 되죠. 회사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그다음에 어떤 일터에서의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에 대한 불안함,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돌보는 주부들이라든가 가장이라든가 이 척박한 이 시스템에서 불안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 불안증이 어떤 스트레스홀드, 어떤 상태 이상이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불안증이 됩니다. 불안증은 벌써 신체에 벌써 영향이 오게 되죠. 막 심장이 뛰고 답답하고 막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막 신체적으로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병입니다. 병. 그럼 이 불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불안을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족이라든가 혹은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상황에서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쪽에서 불안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지, 내가 자식들을 교육을 못하면 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이 어떤 성과를 못 냈다,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상태에서 성과를 잘 못 냈다. 그때 내 성과를 못 내게 되면 내 입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찍 회사를 나가게 되면 가족을 어떻게 돌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퀀스하게 계속 계속 연결되면서 불안증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증이 점점 커지게 돼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가버리면 이제 병적인 불안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뭐 그때 이제 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뭐 약물 치료를 하고 뭐 등등등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불안증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상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런 쪽의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불안증이라는 것은 40년 전쯤에 불안증으로 인정된 병명입니다. 병입니다. 불안증. 근데 이 불안증은 어떤 내가 뭐 크게 잘못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학을 하게 되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생각이 삐뚤어서, 내가 남들처럼 뭐 바르지 못해서 이런 불안증이 생겼다라고 해서 자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안증은 이 감정의 어떤 병이죠. 사랑할 때 혹은 실현을 당했을 때 똑같습니다. 누구를 절실하게 사랑할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절실히 사랑하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해 한다고 그게 생각이 안 됩니까? 사랑도 감정이죠. 그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죠. 그런 거를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실현을 당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서 완전히 빼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 감정의 어떤 그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 감정과 생각인데 이 감정에서 약이 되어서 그 일어나는 어떤 불안증은 뭐 사랑,
뭐 실현을 당했을 때 괴로움 뭐 이런 것들과 같이 감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증이 있는 분들은 뭐 본인이 잘못해서 뭐 본인이 어떤 뭐 행동을 잘못해서 생겼는 병이라고 자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불안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우리가 뭐 자료를 찾아본다든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맞서라, 뭐 맞짱을 떠라, 이 불안증의 요인들과 맞서서 이겨내라, 행동해라, 바로바로 행동해서 그 불안증을 없애라. 그래서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라.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증을 해결하는 데서 더 못한 상황을 생각해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불안증은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서서 더 못한 상황을 생각해서 이제 위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내 속의 문제이니 자아성찰을 통해서 불안증을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불안증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불안증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안증과 맞서라. 그래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랑하는 내 감정이 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떠오른다. 그걸 맞서서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실현을 당해서 떠난 사람이 그리움이 막 사무칠 때 나는 이제 무조건 이 사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맞서서 난 이 사람과 생각을 끊을 거야. 그렇다고 그렇게 됩니까? 감정이죠, 감정.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맞서서 불안증을 이겨라. 이거는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그럼 더 못한 상황을 생각해라. 자, 이것도 이제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했는데 실현을 당해서 헤어졌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사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더 나쁘게 뭐 실현을 당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실현은 그보단 덜하니까 덜 아파해라.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자위를 해라 이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더 나쁜 상황을 비교해서 나를 위로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속의 문제는 자아성찰을 통해 자아성찰.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떠났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서 내 자아성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실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즉 불안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내 어떤 자아성찰을 통해서 이게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을 찾고 해결해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실현을 당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 그리움이 커진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막 나는 것은 그 원인은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감정은 그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불안증을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고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불안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라. 더 못한 상황을 생각해서 위로를 받아라. 뭐 내 속의 문제는 자아성찰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도록 노력해라. 원인을 찾고 해결해라. 불안증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라. 불안증의 원인을 찾는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불안한데. 저는 이런 방법들로는 불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자, 이런 방법들을 해서 자꾸 뭐 불안증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의 불안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자기가 컨트롤하기 전에 이런 불안증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을 막 싸우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막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불안증은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그다음 어떤 A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불안증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사람과 뭐 연락을 끊는다든가 그 사람과 뭐 더 이상 접촉을 안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안증이 확 커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 문제다.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서 자학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불안증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불안은 우리 일상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불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불안증을 가지고 있고, 그 불안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만들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까지 불안이 커져버리면 이건 병이 됩니다. 불안증이라는 병이 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는 불안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식에 대해서 걱정할 때,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때, 본인의 삶에 대해서, 미래를 걱정할 때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점점 터프해지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면 불안증이 점점 커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이 불안은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인생 자체가 고단한 겁니다. 인생 자체가 고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을 완전히 없앤다? 그건 아주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불안은 일상의 항상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는 불안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 요인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내가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불안은 일상의 동반자이다. 그러므로 이 불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성인군자 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피할 수가 없고 이 불안을 줄일 수는 있다. 우리가 이 컨트롤을 통해서 이 불안을 줄일 수는 있지만 불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안을 다 없애고 난 불안을 다 피해갈 거야. 뭐 비를 피하듯이 난 다 피해갈 거야. 그 자체가 불안을 더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불안을 피할 수가 없고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안은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불안은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불안장애자가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성인 한 4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5천만인데 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80% 되는 4천만 명이 미국의 불안장애인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1인당 그 한 4만 불 정도 되죠. 1인당 GDP가 4만 불 정도 되는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불안장애자가 4천만 명이 된다. 이 자본주의가 자본이 많아지면서 생활이 윤택해진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어떤 자본에 의해서 재력에 의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회생활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불안이 커지고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이 커져버리면 불안 장애인이 되죠. 불안 장애인. 이런 사람이 4천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이 정확한 통계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불안장애라든지 일단 정신적인 어떤 멘탈 디지즈에 대해서 좀 금기시하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불안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1위.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그런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속에서 친구, 가족, 연인의 지원은 큰 도움을 준다라는 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친구라든가 가족들이 정말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고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한 명이 어떤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 지금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들도 다 바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만한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부가 계세요. 이 주부는 어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세탁 돌리고 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근데 갑자기 불안증이 생겼어요. 그 불안증이 생겨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남편이 나도 힘들어. 나도 지금 밖에서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아주 힘들어.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 뭐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는 자식들에게 내가 이런 불안 증세가 있어 얘기하면 뭐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급속히 발전되어진 어떤 산업화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는 뭐 한번 만날 때 뭐 잠깐 즐겁죠. 뭐 이걸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많이 봐도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식으로 만나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연인 뭐 이거는 이제 20대 얘기겠지만 연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 연인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남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이걸 극복하려는 자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외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불안증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구, 가족, 연인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보고는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어떤 건 상황 그리고 그런 가족이 있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더 큰 불안증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또 그 요즘 같은 우리나라 이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학생들의 어떤 진로 문제라든가 진학 어떤 대학에 보낼 것이냐 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면 좋은 학원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엄청난 비용이 동반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걸 못 해줬을 때 어떤 자책감 미안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막 쌓여있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나라 어떤 교육 시스템 아주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재테크를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증, 미래에 대한 불안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년퇴임하거나 혹은 뭐 명예퇴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이런 불안증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이 가족이나 친척, 연인의 지원으로 없어지는 것은 힘들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불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불안증을 해결하는데 그 스타팅 포인트, 첫 번째 시작 포인트는 무엇이냐? 불안증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증이 커졌다. 그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불안증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다. 감정의 병이다. 병에 걸린 것이 내 잘못인가? 아닙니다. 불안증은 감정의 병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불안증이 올 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런 불안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남 탓인가요? 남 때문에 이런 불안증이 생겼나요? 남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이 불안증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남을 생각하게 되면 불안이 확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친척이든 친구든 인간관계든 남에 의해서 내 불안증이 생겼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남이 나의 불안증을 만들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작 보면 그 불안증은 본인이 키운 거예요. 본인이 키운 거. 본인이 그 불안증을 확 키운 겁니다. 그럼 그 본인이 키운 그 불안증을 남을 통해서 없앤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불안증은 남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남 잘못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감정의 병입니다. 감정의 병. 자, 그래서 이 감정의 병이고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불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안은 일상에서의 동반자. 항상 일상을 살면서 불안의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피할 수가 없고 불안을 줄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불안의 원인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이 불안은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줄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불안을 줄이는 것이 상책이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감정의 근육을 키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이런 불안함을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 마음의 근육이 아주 약한 사람은 이런 감정에 아주 vulnerable,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멘탈 갑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멘탈 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거죠. 단련이 되어 있고 많은 훈련과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왔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의 근육도 키워왔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죠. 물론 불안한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감정의 근육을 키워야지만 이런 또 불안이라든가 불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감정의 근육을 키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근육 뭐 물론 이제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근육은 막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점점 키울 수 있는데 마음의 근육은 무엇으로 키우는가? 감정의 근육은 무엇으로 키우느냐? 어떻게 해야지 불안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의 관계를 원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학을 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관계와 아주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남이 자기와의 관계를 원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 자기가 늘 불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많죠. 근데 밖에서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딱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삐뚤어져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학벌이 낮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와의 관계가 상당히 나쁜 건지, 자기와의 관계가 원활한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대고 얘기했을 때 아, 정말 사랑스럽다, 존경한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존중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는데 남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 줘야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버릇입니다. 버릇. 마음도 버릇이에요. 자꾸 습관, 버릇처럼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는 나 자신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존재다.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왔고 이겨내줬던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어떤 이런 풍부한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는 나 자신을 칭찬한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불안증이 왔을 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는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칭찬한다는 자기 사랑,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불안증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글 회사, 뭐 세계적인 글로벌 아주 탑 그룹이죠. 이 구글 회사의 차드멍 탄씨, 이분이 차드멍 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구글에서 교육을 했던 방법입니다. 뭐 한 30시간, 50시간 정도 쏟으면 되는데, 이건 뭘 이용했느냐?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기능과 구조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게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죠. 불안증을 없애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뭐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인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 가족, 친척, 친구, 뭐 연인, 혹은 인간관계, 회사 동료, 회사 상사, 회사 부하, 뭐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들에서 이 방법을 씀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차드멍탄이라는 사람이죠. 구글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는데, 자, 이 방법은 뭐냐면 친절하라. 친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친절하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고 뒤에서 욕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가족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살아라,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남편,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딸, 나는 이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물론 가족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접촉하는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그 불안증을 만들어줬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도 나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막 하게 되면 변화하게 됩니다. 이 친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잘하고 남에게 뭐 맛있는 걸 사주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나는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친절한 습관을 가지면 인격이 되고, 친절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불교라든가 뭐 어떤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이 자비로워집니다. 친절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친절하라. 그 친절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뒤에서 한 방 쥐어받고 싶어도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 그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 저 사람도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보통 인간은 어떤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 어디 가서 뭐 큰 사고 당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무슨 큰 문제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나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러면 마음의 친절이 자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친절이 자비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친절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라면, 자비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빌어주는 것이다. 즉, 친절을 하게 되면 자비가 이어지고, 자비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이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되고, 자비는 우리가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이고, 이 불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친절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드는 것도 아니죠. 그냥 내 혼자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의 행복을 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번 버려보십시오. 정말 한번 버려보십시오. 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 이 사람 행복을 빌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행복을 한번 빌어주십시오. 아, 이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래 그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되뇌겨 보세요. 그래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 저 못된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계속 이 친절함이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자비가 생기면요 불안정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어떤 불안을 야기시키는 어떤 요소에 어떤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이 있다. 뭐 상사라고 생각합시다. 직장 상사.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프레셔도 있고 강박증도 생겼고 불안증이 생겨서 불안증이 점점 좀 커져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안해 죽겠어. 자, 이때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너는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했어. 자, 그 다음에 그래 난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증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하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불안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하고 습관처럼 그래 난 저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혼을 내고 나에게 프레셔를 주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미쳤는 것 같고 내가 미친 장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친 장사가 아닙니다. 이게 뭐 돈이 됩니까 뭐 에너지가 됩니까? 마음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난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절이 자비심으로 바뀌게 되고 자비심은 바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면 불안증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안증이 왔을 때 먼저 첫 번째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친절하십시오. 이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자비로 되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지름길이다. 절대 뭐 불안증을 내가 맞서서 이기겠다나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불안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친절이 자비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